안녕하세요. 미나 작가 이경아입니다. 오늘 미나의 기초를 이해하고 그리기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럼 오늘은 오방색이란 무엇인가? 오방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방색. 여기에 색깔들이 띄어져 있죠? 아마 오방색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고, 오방색은 빨강, 노랑, 파랑, 검정, 하양, 이 5가지 색깔을 말합니다. 왜 서양은 자연의 대표색이 삼원색인데 우리는 오방색인가 의문이 가시죠? 우리는 음양오행이라는 전통 사상을 믿었고, 이 사상에 따라 자연의 색을 오방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방색의 상징. 여기서 오방색의 상징이라는 건 색깔과 계절, 장기, 맛, 감정, 덕목과 서로 상응시켜 가면서 표현하는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에 상응된 계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 파랑은 봄, 빨강은 여름, 하양은 가을, 검정은 겨울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의 장기로는 파랑은 간, 빨강은 심장, 하양은 폐와 코, 검정은 신장, 노랑은 비장, 이렇게 상응시켰습니다. 그리고 색깔과 맛은 신맛은 파랑, 빨강은 쓴맛, 하양은 매운맛, 검정은 짠맛, 노랑은 단맛, 이렇게 대응을 시켰고, 또 감정은 기쁨, 즐거움, 분노, 슬픔, 욕망으로 대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덕목은 인의예지신으로 대응하면서 표현을 하였는데, 이런 오방색을 일상생활에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알아본 그 색과 그 계절이라든가 장기라든가 함께 대응을 시켜봤는데, 인체의 5장기를 보호하고 5가지의 맛의 조화를 이루는 5색의 반찬을 상에 올렸어요. 그리고 벽사의 의미로 기둥에 빨간색을 칠했어요. 우리 고궁에 가면 전부 기둥이 빨간 주칠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돌부터 6, 7세까지 색동옷을 입히면서 건강하게 자라라는 이렇게 기원도 주었고, 그리고 오방색으로 계절의 흐름에 따라 희노애락과 욕망, 인의예지신 등 표현을 하여 자연과 인간 사이의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그 활용법에서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바로 어린아이의 돌복에 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오방색을 다 사용해서 아이가 5색의 좋은 기운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길 소망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5색 색동저고리와 호건, 그리고 돌띠를 이렇게 오방색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 호건을 한번 보세요. 이 호건은 호랑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호랑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의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것들을 닮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호건을 씌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오방색의 다른 우리가 철학적인 의미라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잘 알면 좋겠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방색 주머니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 그림은 오방색을 사용하여 그린 복주머니입니다. 이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복을 가득 담아 보시고, 가능하면 그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오방색이란 여기 보시면 빨강, 파랑, 노랑, 흰색,
검정, 이 5가지 색을 오방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오방색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방색과 그 간색에 대해서 색을 칠해 와 봤습니다. 이 색을 가지고 5가지 색을 가지고 이 복주머니를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복주머니를 스케치를 해왔어요. 시간 관계상 스케치를 해서 이 먹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실 때 아주 강한 강먹이 아니라 중먹 정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셔서요. 특히나 나비나 꽃은 더 엷은 먹으로 스케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모란꽃입니다. 예, 붓을 사용하실 때 붓을 뉘어서 사용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곧장 세워서 그래야 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완성되면 이 스케치한 종이를 악교 포스라는 포스를 하게 됩니다. 포스를 하게 되면 여기에 단백질 코팅이 돼요. 단백질 코팅이 된 종이 위에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채색도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개를 간단히 채색을 해왔고 몇 가지만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미나에서는 기법상 꼭 필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스케치를 했죠. 스케치를 하는 것처럼 스케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의 그림입니다. 선과 바림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저렇게 스케치를 하고 제가 여기에 먼저 하얀 바탕에 흰 바탕에 흰색으로 이렇게 하얀색을 칠해 놨어요. 먼저 바탕색을 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바탕색 이 백록색 바탕 위에 청으로 제가 바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림을 해서 이 주머니에 입체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바탕을 흰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에 바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황색을 두껍게 칠해준 다음에 저기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바림을 하면 단계가 주황색의 단계가 생기면서 입체감이 생겨요. 다시 또 이렇게 주황색 물감을 두껍게 칠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바림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 중간 전부 다 발림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완성된 모란꽃을 발림을 해서 완성된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모란꽃 가장자리에 이렇게 다시 라인으로 기화를 해줘요. 이제 이 붓이 라인 붓이에요. 라인 붓으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화장할 때 부분 화장을 해두듯이 이 라인을 예쁘게 그려줍니다. 그럼 제가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발림이 다 된 꽃잎 위에 이렇게 다시 선으로 선명하게 선을 그려주는데 이 과정을 기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화를 하실 때 지금 저는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마르기 전에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꽃잎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분을 이제 제가 기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발림을 하고 나면 이런 모습의 모란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나비를 기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비 끝부분을 두껍게 칠해준 다음에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어요. 해준 다음에 이 발림붓으로, 발림붓이라는 건 펼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채화를 그릴 때 마르고 나면 그 위에다 또 칠하고 칠해서 그 다른 색깔이 나오게 하죠. 중첩돼서 이런 것처럼 그럼 입체감을 주는 반면 여기에서는 이런 기화라는 발림이라는 과정을 겪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감을 펼쳐주면서 이 바탕색과 이 칠한 부분이 서로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그러면 이 노랑 나비처럼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칠하고 나면, 바탕과 발임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보세요. 문양을 그려줍니다. 여기 나비를 이렇게 보시면 나비의 문양이 있죠. 이런 문양을 그려서 장식을 해준 다음에 또 이 나비 부분도 전부 다 기와라는 라인을 그려줬어요. 라인을 그려주고, 이제 주머니도, 이 주머니도 이 파랑색을 통해서 파랑색에다가 먹을 섞어서 이제 또 기와를 해줍니다. 이 라인을 기화하실 때도 그려줄 때도 가능하면 붓끝을 이렇게 세워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분 조금씩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줄도, 복주머니의 줄도 먼저 주황색으로 바탕을 다 칠해줍니다. 이 색은 가능하면 오방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색을 만들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주황색 줄만 바탕색만 칠해놔도 어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제 이렇게 바탕색을 칠해 놓고 이제 마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또 살펴가면서 여기에 지금 라인을 천과 먹으로 이렇게 라인을 해놨잖아요. 상당히 어색하죠. 이런 때는 여기 그림 속에 사용된 어떤 한 색을 선택해서 이런 부분에 한 단계의
선을 한번 구사해 봅니다. 어때요? 하얀 선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입체감이 나죠? 그리고 이제 나비의 문양을 한번 한 마리만 그려보겠습니다. 오방색 중에 검정색을 그림 속에 예쁜 나비의 검정색, 근데 의외로 그 호랑나비라든가 자연물 속에 있는 나비들은 이렇게 어두운 색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나비, 검정색 나비 문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비의 문양을 자유자재로 꼭 어떤 형식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미나도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면서 어떤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느낌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그릴 수 없어서 이제 완성작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시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모란꽃을 그렸어요. 모란꽃을 그리고 그 위에 바탕은 흰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 주황색으로 발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꽃의 주머니는 백록이라는 색을 사용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색이에요. 백록이라는 색을 사용해서 바탕을 칠하고 이 청으로 발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주머니 나비 이런 색은 지금 주황색을 사용했고 또 주머니에 이렇게 보면 라인을 다 이렇게 그려서 꼬아놓은 실처럼 보이죠? 실처럼 보이는 색은 이 연지색을 사용해서 다시 라인을 그려줌으로써 두꺼운 뭔가 힘이 있는 그런 줄처럼 보이게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미나는 상당히 접근하기 쉬운 그림입니다. 일단 그림에 도상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도상 위에 이제 그림을
놓고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이제 이 작품은 사실은 도상에 있는 작품이 아니라 복주머니라는 아이콘 그 도상을 갖다가 제가 이제 창작한 그림이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뭐 1월 오봉도라든가 또 무슨 화해도라든가 이런 많은 그림들이 그릴 수 있는 이렇게 그 도상이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 놓고 다시 이렇게 스케치를 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보다 더 접근하기 쉽고 또 쉽게 한 그림을 초보자도 완성도가 높은 게 미나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려도 굉장히 그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원래 미나는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또 어떤 그리면서 바람이라든가 소망이라 이런 것도 함께 기도하는 그림처럼 그릴 수 있는 게 미나예요. 그러니까 기회 되면 한번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그림 미나를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